이보다 더 두려울 수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계단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떤 짓을 해놓을지 이러면서. 도통 믿기 어려운 일들이 불쑥 고개를 들고 찾아온다는 것. 경찰이 세 팀이 동시에 온 적이 있어요. 진짜 소름이 돋는데 막 우산을 들고 쫓아내려오는데 살인이 날까봐. 한순간 깨져버린 빌라의 평화. 그 일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분명 그곳에 있습니다. (1분 1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감시가 생활이 된 지 어느새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CCTV 없을 때는 저 앞에서 저걸로다가 누르고 계속 확인했어요. 나갈 때. 집에서 나갈 진짜 때마다요? 사람이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는데 문 밖이 지옥이에요 그냥.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이토록 삼엄한 경계 속에서 위태로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응? 어? 바닥에 뭐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기름이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래서 밟았으면 100%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팔을 쏟아내다가. 아, 누군가 쏟아놓은 듯한 기름, 그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극. 기름 자국이 있네요. 자기에 제가 촬영 수준을 닦았더니 그래도 이게 좀 희석이 되고 여기도 조금 많이 희석이 됐어요. 아이고 저 참. 딴 데는 다 깨끗해요. 하얘가지고 저희 집 앞에는 저런 거예요. 빌라를 청소하는 분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품으로 해서 그냥 막 문지르고 그래도 그게 안 지워졌어요. 기름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럼요. 우리가 뭐 기름인지 물인지 그걸 모릅니까? 기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계단에다 왜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흘렸으면 닦아야지. 그걸 왜 일어났나 모르겠다고 막 그랬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가족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군요. 문 앞에 이렇게 시름 같은 거 뿌려놓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제가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결국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은 또다시 의문의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금이요? 뭐야 그게 또? 진짜 있네요, 뭔가? 진짜 소금이 뿌려져 있네요. 엄마가 이게 뭔가 뭐 찍어서 이게 맡아볼 때 막 보셨대 그랬더니 엄마 이거 소금이야 그러시는 거. 그게 CCTV에는 혹시 남아 있는 게 어떻게 뿌리는지도 안 닦아서 CCTV 안 나와가지고. 숨막히는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CCTV에 반복적으로 찍혀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으로 집 앞을 촬영하는 거 같은데요? 다 똑같은 사람 같은데요? 딱 봤을 때 저 집이라는 거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딱 그 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지난 7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냥 웃어요 웃었어요. 진짜 그냥 별일 아닌데 뭐 바닥하게 반응하시네 라고 했었는데 경찰차가 먼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집이구나 라고 직감을 했었거든요. 바깥에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거기다 뿌려야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러워서 뿌린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경찰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이 다녀간 후 모녀 앞에 펼쳐진 건 시초랑 뭐랑 이렇게 해가지고 현관문을 거기다 어떻게 경찰분 가자마자 이렇게 거기다가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서 이 소방서에다가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끈적끈적하고 뭐 그런 느낌은 있었대요. 이게 추정인데 뭐 글리세린 뭐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유해하다면은 그런 거를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사를 시작했겠는데 유해는 없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이상한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긁는데 또 부어졌어요. 또요? 다시 반복이 되네요. 아이고. 하루 동안 2번의 투척 테러를 마주한 가족들의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요?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의 집 앞에다 이렇게까지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손머리 부들부들거리고 진짜 어떻게 할 줄 못하겠던 거예요. 혹시 빌라 내에서 같은 일을 당한 주민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얼른 한 봤는데 냄새가 확큰 거나 몇 가지 날 때가 있다니까. 시초 냄새가 아우, 참. 뭐가 잘못됐어. 확실히. 원래 안 났었거든요, 그런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 그게 냄새가 한 번씩 났었어요. 작년쯤인 것 같은데. 제가 집에 어느 한 날 집에 오니까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뿌리는 칙칙거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아, 지금 손에 분무기 들려 있잖아요. 그쵸? CCTV에 계속 찍혔었던 그 여자요. 그녀는 바로 앞집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같은 빌라 주민이에요. 저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시네요. 여자는 매일같이 복도로 나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뿌리는 행동을 합니다. 경혜 씨 가족은 황당하기만 한데요. 뭘 뿌리시는 거예요? 앞집과 악연으로 엮이게 된 건 작년 겨울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벽에.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게 동파가 될까봐 겨울에 문을 추운 날 너무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또 열어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신경전이었어요. 옆 총각이 또 닫아놓고 나오면 또 나와서 열어놓고. 옆 총각이 그랬거든요. 저 아줌마 계속 나와서 열었다고. 그랬었어요. 여자와 불편한 이웃이 된 주민은 경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층의 다른 주민도 들려줄 얘기가 있답니다. 제가 택배를 여러 개 시킨 게 있었어요. 그때 딱 그 어중간한 위치에 일단 택배가 안장이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네 싶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갔죠. 정확하게 한 5분 뒤인가? 내 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집어가지고 나가봤는데 옆집 아줌마가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범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거 보이면은 나 너 신고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 택배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거죠. 뭐 그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시작은 여자 집 앞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아, 보니까 CCTV가 있더라고요. 5분 만에 나오면은 매번 이렇게 24시간 시스템 보고 있나? 또 왜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요. 감시당한다는 기분에 그는 불쾌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집 앞에 달려있는 전투 카메라 있잖아요. 제 집도 보이나요 혹시? 그러니까 보이시나요 거죠? 제 집 앞에는 안 보이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혹시? 아유. 결국 남자는 빌라 동대표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 진짜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진짜- 여자분이죠?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 집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도난 사고 때문에 CCTV를 달았다는 여자. 하지만 본인의 모습이 찍힌다는 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본인 차 청소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깔끔한 성격인 것 같죠?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사가 얼마 안 돼서도 저보다 나이가 약간 어리시니까 언니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툭 보내 연락해도 돼요? 그거 하시라고 그래서 연락을 몇 번 하고 톡도 돌리고 제가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대부분 입주를 마친 이곳에 뒤늦게 여자가 이사를 왔고 이상할 건 없었답니다. 분하고 얘기는 좀 평소에 나눠보셨어요? 아니 보면은 인사를 하고 그냥 웃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서구만 이렇게 대화를 안 해서 여자 원래. 그런데 취재 도중 빌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음인가요? 주민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뭐야? 평소에도 그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현관문을 열고 사이렌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막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막 내기는 하거든요. 그냥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 집 문 앞에만 있어도 그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집에 있어도 분명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울려요. 맞아. 움직임이 감지될 때마다 울리나 봐요. 경고음은 밤낮 없이 울렸습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러는 걸까? 우리는 여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인터폰으로 여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랑 식초 이게 좀 무슨 말이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 괜찮아요. 아 혹시 뭐 해코지 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런 거죠. 제가 억울하네요. 제가 진짜 재벌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얼마 없어요. 최근 여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1층 그 공동 현관문도 자꾸 열어놓는 거예요. 위에 보면 그 잠그고 닫는 그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열어놔요. 그 날도 누가 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까 내가 소리 질렀지 누가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놓냐고 했더니 그 소리 듣고 나서 욕을 하는 거 주변에 살리네 하면서. 당시 CCTV입니다. 공동 현관문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여자가 먼저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주민이 문을 닫는 걸 본 순간 여자는 다시 돌아와 문을 엽니다. 아, 이게 주민이 열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상자가 좀 닿은 것 같아요. 가슴을 때리고 도망가더라고 나를. 바로 제가 신고를 했죠 경찰한테. 여자는 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요? 애기가 4살 아들이 있거든요. 수원을 해서 데리러 가요. 여기 앞에.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가거든요. 왜냐면 애가 그 비번 누르는 시간에 자꾸 뛰쳐나가요. 차도 쪽으로. 위험하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주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욕을 하더라고요. 아 주문이 문이 네 개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주문을 닫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어머. 게다가 이사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조용할 날이 없었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주차장 그 형집을 주차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 주민청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주민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 차를 대도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들 의견이 안 따르면 매달시키는 분위기예요. 뭐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밖에 안 하거든요. 주민들은 여자 집 앞에 매일 놓여있는 유모차도 문제 삼았지만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전에 여기 유모차에다 남편 지갑을 잠깐 놔뒀는데 없어져가지고 경찰이 저 유모차는 증거품이니까 치우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민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치우래요. 아 그래요? 소방법에 위반됐다고. 어머니 혹시 찾아보셨어요? 이거 진짜 소방법 걸리는지? 저는 안 찾아봤어요 별로. 없어서. 주민들 간의 소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주민들끼리 회의하는 것도 협조도 잘 안 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면 깜짝 놀라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피하더라고요. 왜 피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는 모르죠. 문자로 대화를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날 서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나는 2년이 다 되도록 나를 참석했다니까. 큰 이름을 막 손들을 내면서 도대체 이 건물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10리터짜리 내가 쓰레기 봉투 하나 가지고 저 분리수거 하나 가지고 2개 가지고 내려갔는데 갑자기 뒷치마를 휙 하면서 일부러 날 보고 갖다 댔다고. 쓰레기 봉지를 더러워 죽겠다고. 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살짝 뭐 닿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욕지거리 같은 게 있잖아. 잘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욕. 그리고 혼자 막 하더라고. 하더니 지를 딴다고. 나는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서 있었다니까. 그날 이후 혹시나 여자를 또 마주치진 않을까 주변을 살필 정도라는데요. 참. 아유 세상에 뭐 사람이 아니 실상 닿다 해도 그 닿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어디서 만약에 진짜 더러워졌으면 아이고 세상 미안해 그리고 내가 하지. 전문가는 그녀의 성격에 주목했습니다. 보통은 트리거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요. 어떤 특정 상황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면 내 성격이 어떤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괴롭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제 괴로워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이미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모든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꽉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말을 해도 좋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 여자가 반응하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거랍니다.
이번엔 화살이 앞집 딸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문 앞에 붙여놓은 게 그 중국에서 뭐 복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붙이는 건데 그걸 그냥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뭐 요리조리 보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토 나와? 어? 딸이 입국하고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 갑자기 저렇게요? 한바탕 욕을 하더니 향수를 뿌립니다. 종일 동요를 크게 틀어놓는 날도 있습니다. 이야. 계속 옆에서 신경이 쓰이게 하는 게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3주밖에 안 됐는데 막 그때는 진짜 거의 벼랑 끝에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와. 폭탄은 아무런 예고 없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난무하는 소음과 욕설에 참다 못한 이웃들도 폭발한 겁니다. 그러나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누구라도 소음을 내는 것 같아요. 경찰이 출동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서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오는데 저희가 깊게 관여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는 안 사실. 되더라고요. 좀 주의해 달라고 그 정도 선이지. 저희 집 하나로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 빌라 전체가 축적되니까 이제 큰일인 거죠 이제.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여자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게 있어요. 성격이 예민하게 하도 누가 자기한테 피해를 안 주면은 좋게 지내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피해를 줘버리고 자기 잘못 인정을 안 하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당해요. 이 빌라에 오면서 그러신 거예요? 달라졌죠. 아이 태어나고 이제 아이 이제 울타리를 쳐갖고 케어를 하고 그게 예전에 더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거죠 지금.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여자. 어우, 저 사람 좀 심해, 과해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런 문제 행동으로만 이렇게 보면 참 납득하기 싫고 왜 저렇게 하나 이상하게만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통이 일어납니다. 실제 마음 안에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고 처음에 이웃들에게 떡도 막 돌리고 했던 것처럼 이웃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그런 이웃이구나 하는 요 정도 생각만 주변 이웃들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좀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몇 차례 이렇게 풀어가는 서로 신뢰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웃들과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현주 씨가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게? 모르겠어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말이 심했다면서 하이라이트 찍는다고 나중에 시간 나면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아, 먼저 손을 내민 거네요. 이번 기회에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싶을 텐데 한편으로는 또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좀 먼저부터 할까 겁나기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서 그런가 걱정도 되고 다른 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궁금하기는 해요. 같이 부딪힐 일도 없었는데 늘 철옹성같이 닫혀있던 앞집 문이 오늘은 열릴까?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는지. 오, 열어주네요.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막 향수를 뿌리셔가지고 향수? 수요? 아프거든요. 토할 것 같다고 어디서 그래가지고 그 작은 일이 갈등의 시작이 됐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뿌렸거든요. 물비린내랑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제가 출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데랑 우리 집 있는 데다가 뿌렸어요. 엉덩이 이상해서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이팅을 해서 대화를 했으면 이거 안 유리하지 않았을 텐데 속해주지 말고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미안해요 이랬는데 아, 뭔가 풀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예요. 예.
앞집 여자도 마냥 편치만은 않았답니다. 앞집이랑도 제가 너무 이제 그만 하도 신고를 해가지고 애들도 이제 자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저 그냥 편하게 그나마 좀 편하게 지내보자 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한 거예요. 제작진은 여자의 상황과 입장을 이웃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사실 요거를 모르셨으니까 이제 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해주신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얘기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엄청 끊을 줄 알았어. 근데 대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이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랑도 사이랑 깼다고 여쭤보지. 이제 앞으로 뭐 더 좀 혹시라도 좋은 말이라도 걸어온다 그러면 좋게 대해주시면 거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게요. 이제 풀려가나요? 해결된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이야, 참.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음악 소리 한 번 들리고 낮에 잠깐 들리고 난 그 뒤로 음악 소리 못 들었어요. 많이 풀리긴 했고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묻고 싶지도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다행이에요.